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에만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대형주들의 랠리가 끝나가는 걸까요? 오늘 시장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빨간맛 일부 시간에 앞으로의 전략 좀 든든하게 세워드렸었는데 그래도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참 고민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작은 종목들별로 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만 이게 또 박자 늦으면 뒷공무니만 계속 쫓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손실보는 그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흐름인데요. 대신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플러스를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반등하나 싶더니 이내 다시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 3,09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3,1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그간 코스피보다는 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또한 하락이 뚜렷합니다. 현재 0.95%의 하락세로 9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막상막하 종목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막상 종목에는 다날 오늘도 올라와 있고요. 센트럴 모텍과 강명, 전기 그리고 신세계, 서진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센트럴 모텍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시세가 폭발했는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업의 센트럴 모텍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센트럴 모텍 장중 상한가 올라섰고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4만 원 선 안착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세계 보겠습니다. 지난해 좋았을 리가 없겠죠. 이 비행기가 뜨질 않으면서 면세점이 계속해서 부진했었는데요. 올해는 면세점 임차료도 줄어들면서 실적 개선 본격화될 거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매력 자체가 크진 않지만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줄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세계는 6%가 넘는 상승으로 26만 7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포장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화전기, 카페24, S-오일과 DB하이텍이 마카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대형 포장 보겠습니다. 이번 주 쿠팡 관련주들의 질주가 정말 매서웠습니다. 대형 포장도 어제까지 월, 화, 수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 현재는 29.25%의 하락,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2,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오일 보겠습니다. 전일 S-오일 9만 원 선 위로 안착을 했었죠. 오늘도 장 초반 52주 신고가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S-오일은 3%대 하락으로 8만 7천 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점의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막상의 서진 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일단 서진 시스템 어제 1,110억 원 전환사채 발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보통 악재로 잡히던데 5G 투자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걸까요? 오늘 급등하는데 일단 차장님의 관심주이기도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떨까요? 네, 최근에 5G 섹터 종목들이 4일 연속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백신이 보급되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졌던 그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뭐 AT&T라든가 버라이즌 향 쪽에 어떤 그 매출 등 기대가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벤더 선저
삼성전자 밴드 선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5G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하게 좀 반등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2월 17일 날 1,100억 규모의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시설 자금을 쓰고 운영 자금으로 한 40% 쓰겠다는 내용이었고 특징적인 거는 전환가액이 할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할증 반영되고 최대 준율도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기업의 회사 측에서 어떤 자신감을 내비쳤다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에 있는데 일단은 그 단기 매물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보유는 하시더라도 매수는 좀 따라잡기 위해서는 타이밍상 4만 원 밑에서부터 지금 좀 올라온 게 꽤 크기 때문에 매수는 좀 어렵고 저는 일부 좀 분할 차의 관점이지만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대략 5만 원 그 목전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보시면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급등에 따른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5만 원 보유자들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올해 매출 1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한 달 전에 차장님이 DB하이텍 매수 금지 사인 주셨거든요. 아직도 같은 스탠스이실까요? 예, 그 당분간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이 대략 5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상단이 6만 7천 원 정도로 봐서 그 안에서의 밴드에서 움직일 거라 봐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매수는 좀 아직 애매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재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거의 계속 공장 풀캡화 계속 가동되고 있죠. 재작년 4월부터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8인치 파운드리 특성상 장비들이 대부분 부식이기 때문에 증설이 좀 어렵다는 것이고 그 DB하이텍에서는 증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8인치가 아니라 12인치 쪽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증설이 되더라도 12인치 가능성이 더 높고 이 공급 부족 자동차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쪽의 공급 부족 사태가 당분간은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가격 그 파운드리 그 단가 20% 인상, 급행 물량은 최대 4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재료가 대부분 주가에 좀 녹아나서 반영됐기 때문에 좀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 보유자 홀딩 의견 드리겠고 만약에 5만 9천 원 정도 조정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들어가도 된다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아직까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이야기 주셨네요. 보유자들 영역이라고 하시고요. 5만 9천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신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신규 종목 선택 진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차장님의 관심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애플의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주 종목으로 YMT만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PCB 기판에 들어가는 도금을 하는 화학 소재를 주로 개발하고 만드는 업체인데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이런 PCB 기판 업체들한테 그런 화학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기판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업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하이엔드 기기 쪽에 납품이 되는데 최근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 중에 한 곳이 테슬라 쪽에 소재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동사가 거의 PCB 업체 쪽에서는 최초로 테슬라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고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에 21선 상으로 쭉 올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PCB 쪽에서 중국 유니마이크론이 화제가 나면서 지금 PCB가 지금 쇼테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최근에 주가가 오늘은 물론 조정 좀 받지만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었고요. 거기에 같이 동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LG 노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이폰 물량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좀 증설 얘기 좀 나왔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YMT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일단은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60억 정도 영업이 전망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221억 나왔고 올해 한 330억 정도 보니까 실적과 어떤 재료 모멘텀 상당히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만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1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3일 동안 지금 눌림목 왔기 때문에 한 21,5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정고점 부분이 25,350원이라서 25,000원 좀 들여보고 밸류상으로는 뭐 3만 원도 가능한데 일단은 25,000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업체 YMT 모멘텀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매수가 21,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구간 진입 가능한 거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S가 있는데요. 2월 4일에 덕산 테코피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0%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목표가 23,000원 기다리면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기다렸으면 하고요. 이제 그 덕산 네오록스 쪽에 OLED 소재 중간체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덕산 네오록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 업체라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최근에 OLED 패널 채택이 늘어나면서 덕산 네오록스와 더불어서 동사가 같이 실적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OLED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까지도 좀 같이 진입을 또 하고 뭐 전고체 관련 회사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이 주가 최근에 한 1월달에 주가 빠졌던 건 블록대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블록대 물량 다 소화되고 지금은 실적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21선이 우상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눌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돌게 되면은 그때부터 강한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도 매수도 가능하다고 봐서 한 2만 원 밑에 구간에서는 일부 소량 좀 매수하고 19,000원 정도까지 추가 조정 나오면 한 번 더 매수한다는 관점에서는 2만 원 아래에서 매수, 다시 23,000원 목표가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2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목표가 23,000원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